안녕하세요. 빠르고 명료한 국어 1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문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수능에서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빠르고 명료하게 알려줄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장 큰 문제점, 문제를 푸는 걸 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걸 버려야 됩니다. 문제 푸는 건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100문제, 1000문제, 10,000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줄 텐데 그 전에 문학의 본질을 좀 이해해 봅시다. 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글로 하는 예술입니다. 음으로 하는 예술이 음악, 선과 색으로 하는 예술이 미술인 것처럼 글로 예술을 한 게 문학이에요. 그리고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너 이 예술 작품 제대로 파악했어? 제대로 감상했어? 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관식으로 쓸 수가 없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감상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오디션 프로에서 어떤 참가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이 노래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때 묻습니다. 이 평가가 맞게 틀렸게, 이게 수능 문제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작품을 평가원이 수능에서 평가하는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를 고릅니다. 당연한 얘기지. 근데 더 재미난 건 여기에서 평가원이 평가할 수 있는 건 단 4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끼워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 단 4가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술. 음악을 예로 들면 마지막 부분에 바이브레이션을 잘 사용하셨네요. 아니면 가성을 잘 사용하셨네요. 와 같은 기술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할 겁니다. 이런 걸 맞추려면 우리는 2가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는 바이브레이션이 무엇인지, 가성이 무엇인지, 트랩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품에서 이걸 확인해야 되겠지요. 얘가 바이브레이션 썼어, 안 썼어? 가성 썼어, 안 썼어? 이거 비트가 트랩비트 맞아? 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 감정.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 슬픈 감정을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정말 애상감이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죠. 이 작품에서 애상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이게 틀리는 이유는 2가지. 첫 번째로는 애상감이라는 말을 몰라서.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이 슬픈지 기쁜지를 파악을 못해서. 그럼 우리는 연습해야 되겠지요. 뭘? 애상감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이 작품에서 슬픔이란 게 정확히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그 근거를 찾는 연습. 세 번째로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용이라는 건 지금 이 그림이 코끼리를 그린 그림인지 뱀을 그린 그림인지, 이 노래가 어린 시절을 노래하는 건지 노년 시절을 노래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한테 묻겠지요. 코끼리 그림을 주고 나서 뱀 그림이 정말 멋있다 라는 평가가 있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지요. 이 작품이 코끼리 그림인지 뱀 그림인지. 그리고 마지막 외부 정보. 보기라는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외부 정보를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쓰였는지 6.25 당시 쓰였는지, 작가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은 적이 있다라던가, 작가가 연인과 이별한 뒤에 쓴 시라던가, 이런 배경들을 주고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 배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평가가 맞아 안 맞아? 우린 앞으로 이거 4가지만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우린 작품에서, 모든 문학 작품에서 이거 4개만 확인하면 돼요. 어떤 기법 쓰였어? 표현 감정이 어때? 어떤 내용이야? 외부 정보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이거 4가지가 끝이에요. 결론. 그래서 뭘 공부하냐면 현대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앞으로 문학의 4갈래.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모두 보겠지만 가장 먼저 현대시를 한번 봅시다. 공부 방법은 이거 5가지가 끝이에요. 이거 5가지를 수능 전날까지 매일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새로운 공부 방법 없습니다. 새롭게 뭐 할 거 없어요. 이거 5가지만 하세요. 자, 문제를 푸는 데서는 실력이 안 는다고 아까 말했죠. 그럼 실력이 어디서 느냐면 지금 봅시다. 먼저 보기를 분석하면서 힌트를 얻습니다. 보기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보기에서 마음과 상황과 대상과 표현 기법, 즉 어떤 기술이 쓰였고 표현하는 감정이 무엇이고 작품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다 얻습니다. 그 다음 현대시에서 4가지를 분석합니다. 이때 실력이 한 번 늡니다. 실력이 느는 건 지금이에요. 4가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할 때, 이 시에서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는지를 내가 바로 찾을 때, 어떤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내가 파악할 때, 이때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석한 4가지, 마음과 상황과 대상과 표현 기법, 이 4가지를 근거로 문제를 풉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파악했는데 선택지에서 이 마음이 맞나 물어보고 있네? 이 마음이 맞아. 내가 어떤 표현 기법을 파악했는데 이 선택지에서 이 표현 기법을 얘기하고 있네? 이게 맞아. 모든 건 내가 분석한 4가지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한 번 실력이 늡니다. 중요한 건 4번 답지의 해설과 내가 분석한 게 맞나 비교를 하는 거. 더 중요한 거 놓친 것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거.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 건 이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걸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문제를 풀어선 실력이 안 늡니다. 왜? 맞았는데 내가 어디서 늘었죠? 내가 아는 걸 맞췄어. 내가 실력이 뭘 늘었지? 뭘 새로 배웠지? 없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 틀렸구나. 넘어갑니다. 내가 뭘 배웠지? 뭘 얻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는 시점은 내가 뭘 놓쳤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놓친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 지금 실력이 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역설법이라는 걸 못 봤어. 왜냐하면 내가 역설법이 뭔지 몰랐거든. 아니면 읽으면서 역설법이 뭔지를 못 찾았거든. 답지를 보고 반성하세요. 내가 역설법을 몰랐구나. 역설법을 배우세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좋고 내 카카오 아이디로 물어봐도 좋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좋고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역설법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그리고 역설법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너가 수능장에 들어가서 어떤 시 역설법이 나오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지금 실력이 드는 겁니다. 어떤 애절한 마음을 내가 파악을 못했어. 내가 애절한 마음을 왜 파악을 못했을까? 왜 놓쳤을까?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실력은 이때 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지와 문제 푼 것을 비교하면서 지금도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 맞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린 걸 보세요. 내가 왜 틀렸는지. 실력은 이때 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할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빠르고 명료한 국어라는 강의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이게 나의 역할이고 이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단기 실력 상승 같은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 실력이 늘리는 거,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나는 뭘 하는 거냐면 자전거를 타는 방법, 맨 처음 넘어지지 않는 방법, 중심 잡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건 여러분일 거예요. 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 아, 실력이 많이 늘었다가 절대 아니고 오케이, 이것만 반복하면 내가 1년, 2년 뒤에 실력이 늘겠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책을 피자마자 여러분의 눈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책을 편 순간부터 책을 덮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내가 정확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반복하면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 중심 잡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실력은 분명히 늘 겁니다. 다음 강의에선 구체적으로 현대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